안녕하세요. 무기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차일순 팀장입니다. 오늘은 마을관리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의 표준 정관례를 기준으로 하여 무기동에 맞는 방식의 정관을 만들어 보았으니 우리 함께 확인하시고 오늘 강의 이후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눠드리는 정관 작성 노트를 작성하신 후에 다음 시간에 의제를 좁혀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관이란 회사 또는 법인의 자주적 법규를 이야기하며 저희 장미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의 근본 규칙, 그리고 그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정관에는 각 법인마다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존재하며 이를 위해 정관 작성 후에 법인 설립 서류 등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진흥원의 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본 수업은 보시는 위치 기준으로 왼쪽에 표준 정관례, 오른쪽에 무기동의 현황에 맞는 방식으로 바뀐 정관이 표기됩니다. 파란색 네모와 글씨는 지역명, 임원수 등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 중에 이 강의를 듣는 예비조합원분들이 구체적인 숫자 등을 정해야 하는 부분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요. 강의 후에 나눠드릴 정관 작성 노트에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작성을 해주시고 추가 의견이 있다면 기타 부분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네모와 표기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협동조합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부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 부분들은 각 추가의 내용 등에 대해 주관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2차 정관 워크숍에서 나누어야 할 의제가 좁혀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1조 설립과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는 특별히 유의할 부분이 있지 않으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으니까 이 파란 네모 두 가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제2조 목적글 부분인데요. 빨간 네모로 표시를 해놨고 아래 각 호에 마을조합의 목적의 예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 부분은 각 마을조합 사업의 범위와 내용, 의사결정 등 한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각 마을조합의 목적성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는 추가적으로 자료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의 제10조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에서는 중랑구 혹은 묵동 외에 거주하거나 사무실을 가진 사람들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 어떤 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될 수도 있고 이사회의 의결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조합원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소비자 조합원, 그리고 생산자 조합원, 직원 조합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마을 내에서 조합원 자격을 저 이상으로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제11조 조합원의 가입 중에서는 소비자 조합원 중에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 반드시 생산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항 추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조항 추가 여부, 그리고 본 조항을 수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수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 작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 마을조합 조합원이 제명되는 부분에 대해 N년 이상 계속해서 마을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부분은 제가 3년으로 기재를 하여서 수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의견 혹은 추가적인 다른 수정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제명당하지 않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제명은 대단히 예외적인 사항이고 제명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작성을 통해서 충분히 제명될 만한 사유임을 국토부가 인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제18조 출자에 1자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자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한다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최소 5자 이상의 잣스를 출자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여부 그리고 이제 일자의 금액 같은 거는 각자 의견이 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빨간 네모에는 출자금의 일시 납입 여부 그리고 2회에 걸쳐서 뭐 납입을 하거나 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회에 걸쳐서 납입을 하는 경우에 조합원 승인의 시기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자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1차 납부 시에 조합원을 승인하는 것이 좋다고 사회적경제진흥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뭐 현물 출자라든지 출자 감소 등에 대한 부분은 규약으로 결정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의 경비 및 수수료,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명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내용을 각자 의견을 작성을 해주시고 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 부과 대상, 금액, 방법, 징수 시기와 징수 방법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규약으로 추가적으로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과태금 명목도 구체적인 작성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과 징수 방법은 이것 역시 규약으로 정하는 편이 조금 더 유연하게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5조 법정 적립금에 대한 부분도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임의적립금의 경우에도 이제 비율의 부분을 각자 작성을 좀 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제28조 대의원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총회를 가름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조합원 중에서 제10조 2항의 조합원 유형, 그 소비자 조합원, 생산자 조합원, 직원 조합원 요거에 따라서 각각 선출을 하며 선출한 대의원의 수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대의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해서 임기는 1년으로 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라면 조금 다른 숫자적인 대안을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쪽에 총회 의결 사항을 추가가 될 수 있으니 자세히 보시고 추가하실 의견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은 첫 번째로 정관의 변경, 두 번째로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세 번째로 임원의 선출과 해임, 네 번째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다섯 번째로 결산보고서, 여섯 번째로 감사보고서의 승인, 일곱 번째로 마을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여덟 번째로 조합원의 제명, 아홉 번째로 탈퇴 조합원, 그리고 열 번째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인정하는 사항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더 추가될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쪽에 총회 의결 사항도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자세히 보시고 추가하실 의견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정관의 변경, 두 번째로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세 번째로 임원의 선출과 해임, 네 번째로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다섯 번째로 결산 보고서, 여섯 번째로 감사 보고서의 승인, 일곱 번째로 마을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여덟 번째로 조합원의 제명, 아홉 번째로 탈퇴 조합원, 열 번째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제41조 이사회의 경우에 각 이사회가 업무 집행을 결정하며 단 각 사업 계획 및 업무 진행에 대한 세부 내용은 조합 내부 사업팀이 정하며 이사회에서 집행 불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좀 추가를 해봤고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사업팀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찬성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이사의 임원 부분, 뭐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전무이사 1인 이상, 상무이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로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42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의 경우 이사회 및 내부 사업팀의 각각의 사업 계획, 세부 내용의 결정 및 업무 집행 결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통해 정한다는 부분을 추가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찬반 여부도 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4조 갈등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이제 다들 수업이랑 기본 교육에서 들으셨겠지만 총 위원 수의 반 이상은 반드시 외부 위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갈등관리위원회 인원을 10명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에 대한 찬반 여부도 표시가 필요하고요. 임원의 정수 등 숫자가 표기된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이대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추가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은 이제 마을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로 작성을 했고요. 그 밑에 제47조 임원의 선임의 2항을 보면은 이제 1항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는 이사는 반드시 해당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주민협의체 활동에 1년 이상 참여한 주민 그리고 또는 이 마을 조합에서 1년 이상 조합원으로 활동한 자여야 한다로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저희 노트에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과 그 다다음 쪽에 이사장 및 이사회의 조건 그리고 선관위의 구성 운영 및 인원 위촉 그 기간 등은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제51조 임원의 임기와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도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일단은 작성을 했고요. 2차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마을조합의 업무 집행 상황, 재산 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직무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57조 임원과 마을조합 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임원 혹은 임원의 직계 가족 혹은 그들이 이제 사업자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체가 마을조합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이사회 혹은 집행부끼리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총회 등의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요 거래를 어떤 식으로 의결을 할지, 총회로 할지 아니면 조금 더 큰 다른 위원회를 만들지, 의결 기관은 어떤 거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제60조 사무국의 경우 직원으로 구성된 실행 조직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조직과 이사회의 업무 및 권한, 책임 같은 거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좀 규정을 통해서 좀 더 보다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마을조합의 운영 및 회계 관리 등에 있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운영지원 전문 기관의 선정에 대해서는 지정, 위탁 방법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의 규정 혹은 협약서에 이제 정하는 방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고 좀 추가적인 의견 있는 경우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의 사업의 종류에 관한 것은 후에 사업계획서 관련하여 추가 워크숍을 통해서 업종 형태 등을 좁혀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무기동의 경우에는 지역 사업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때 이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도 너무 많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의 경우에 실제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좀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작성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관과 이 부분 그리고 정관의 이 부분 그리고 사업 계획서의 부분 그리고 예산의 부분이 좀 각 꼭지가 이렇게 들어맞아야지 저희가 법인 설립을 할 때 조금 더 서류를 이제 다시 받지 않고 좀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참고를 해서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조합원 외에 사업 이용 가능한 자에 대한 각호 내용은 거주 주소지 혹은 사업자 등록지 등 재직지가 무기동으로 되어 있는 자, 그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으며 6개월 이상 일한 자를 추가했으니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이 정도면 될지 아니면은 좀 바뀌었으면 좋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다른 의견이 있는지 이런 부분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64조의 경우에 사업 계획의 수립과 수지 예산의 편성을 이사회가 아니라 이제 내부 사업팀이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작성을 했고요. 이에 대한 공유와 총회의 의결을 받는 주체가 이사회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작성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회계 연도 기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회계 연도 기준처럼 1월 1일 기준에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68조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례를 추가적으로 찾아서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예비 조합원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추가적인 특별회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작성을 하고 기재를 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관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요.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 의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신고하고 등기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좀 이외에 좀 유연한 규율이 필요한 부분들, 세부적인 규율이 필요한 부분들은 규약이나 규정을 통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